안녕하세요. 조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학습법,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영어 교육학으로 박사를 했고 외국어교육센터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실 가장 바라는 도착점, 어떤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랄까요? 생각해보면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막 의식적으로 문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문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지, 그 경지에 다다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automaticity, 자동화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 어떤 것이 오토매틱하다, 자동화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쵸? 그거는 항상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어떠한 조건이 다다르면 그게 뭐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제2 언어도 말을 했을 때, 뭐 글을 썼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표현이 나오고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어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이 automaticity, 자동화의 경지에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뭐 공부하는 거,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렇다면 뭐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런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죠. 사실 쉐도잉 6개월만 하면은 귀가 트여요, 입이 트여요, 라던가, 미드 6개월만 했더니 다른 건 다 필요 없더라, 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일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necdotal하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anecdotal, 즉 자기에게 관련된 일화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엄친아라는 이야기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은 저렇게 했는데 너는 도대체 너는 뭐하니? 그게 사실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잘 맞아서 됐지만 사실 나한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학에서 말하는 영어 학습법, 교수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일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험을 가지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러한 교수법으로 지도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교수법, 학습법들 중에서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다양한 교수법들, 예를 들어서 오디오링거 메소드라든가 CLT라든가 TPR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디오링거 메소드 같은 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자, 따라해보세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have?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eat? 자, 이 패턴만 알면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d like to have some tea. I'd like to have coffee. I'd like to have this. I'd like to have that. 자, 이런 거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마케팅화 돼가지고 이게 자, 이것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패턴만 알면 나도 영어를 할 수 있다니, 혁신적이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오디오링거 메소드의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링거 메소드라는 거는 그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에 어떤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던 교수법인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literacy, 그러니까 읽고 쓰는 기술을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디오링거 메소드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읽고 쓰는 것보다 말하고 듣는 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쳤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투지라던가 그 임무지에 배치가 돼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서 수업을 했던 거죠. 이 표현을 외워. 자, 날 따라해봐. 똑같이 따라해봐. 발음이 중요해. 라는 식으로 그 oral skill, 말하는 스킬을 가지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오디오링거 메소드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법은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했냐면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행동주의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행동도 마치 동물의 행동처럼 조건화해서 조작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쥐가 이렇게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와요.
그럼 레버를 또 누르고 음식이 나와요. 레버를 누르고 음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하면 그러한 행동이 강화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학습도 마찬가지다. 즉 특정한 행동, 특정한 발음, 표현을 강화하고 반복하면 이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행동주의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특정 패턴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말을 했어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Yes, I'd like to have coffee 했는데 얘 말 잘하네. 봐라. 그러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즉 대화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도를 해봤더니 대화가 사실 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것, 의미의 협상을 하는 것이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긴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은 동물의 학습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동물처럼 우리가 보상을 주고 행동을 강화해서 학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CLT라던가 이런 것들은 언어라는 것은 어떤 룰로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툴이고, 그런 툴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롤플레이를 한다라던가 인터뷰를 한다라던가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유의미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CLT 같은 것들이 그 뒤에 발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이럼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봤더니 이 안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뉴런이라는 것이 조금 뭔가 특정한 행동들, 특정한 행위가 반복되면 이 뉴런 간의 커넥션이 강화되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단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스킬들이 이러한 식으로 학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 혹은 피아노를 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자전거 타고 피아노 치는 건 노트랑 책 갖다 놓고 공부하진 않죠. 자전거의 구조 이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사실 자전거 갖고 밖에 나가서 타보는 거죠. 타다가 이번에 페달을 이렇게 밟으니까 내가 넘어지네,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 하다 보면 특정 뉴런 간의 커넥션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인간의 스킬, 기술로서 습득이 되더라, 학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우리가 연필 놓고 책 놓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일단 쳐보는 거죠. 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자꾸 나에게 습득이 되고, 그 습득된다는 것은 뇌로 봤을 때는 특정 뉴런들 간의 커넥션이 강화돼서 이것이 하나의 기술로서 습득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외국어의 특정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 뉴런들 간의 커넥션이 강화돼서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무아지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마치 자전거를 언제 페달을 밟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는 것처럼 그러한 수준으로 제2 언어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의식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화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언어, 표현도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만한 부분이, 오디오링거 메소드는 반복 별로 이렇게 반복이 나쁘다고 오디오링거 메소드 G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랑 다르고 반복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토매티시티에서 말하는 반복은 그냥 반복이 아니라요. 두 번째 중요한, 오토매티시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이 바로 이건데요. meaningful context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a boy, there is a desk, 이런 식으로 artificial sentence,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문장을 가지고서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상황에서, 나에게 중요한 상황, 중요한 컨텍스트에서 특정 표현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학연수가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특정 표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탁소에 가서 내 물건을 받아야 돼요. 나한테 너무나 유의미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자꾸 말하는 표현들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가도 만나는 사람, 미국 사람 영어로 말해야 되고 글을 읽어도 영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엔 이러한 상황들, 유의미한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표현을 반복하고 반복된 표현들이 또 들리다 보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ESL이라고 합니다. English as Second Language. 그런데 한국에서는 EFL이라고 해요. English as Foreign Language.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상황에서의 반복이 어려워요. 반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책상에 앉아서 내 방에서 공부하느라고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미한 상황에서의 반복이 어려운 거죠. 밖에 나가도 한국말이 들리고요. 뭐 글도 다 한국말로 해야 되고요. 내가 갑자기 영어 말하면 이상한 애처럼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의미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유의미한 상황에서 영어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EFL, 한국에서의 영어 학습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사실은 그 미드 같은 것들이 최근에 그 티칭 매티리얼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특정 표현이 반복되진 않지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 없는 센텐스를 쭉 나열해서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막 점점 갈등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막 갈등이 화해 모드가 되고 뭐 서로 싸웠다가 뭐 사랑했다가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 봤을 때 학습이 조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미한 환경에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전화 영어 같은 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특정 표현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본다라던가 혹은 원어민 친구를 만들면 또 뭐 그런 유의미한 상황에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되는 그런 유의미한 학습 환경, 유의미한 대화 환경에서 특정 표현이 반복된다면 자동화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이유에서 아마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유의미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유의미한 상황에서 반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은 외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나의 이 너무나 유의미한 메시지를 외국어로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테고 그러한 표현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영어가 늘 수밖에 없겠죠. 자동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난 영어 공부 왜 안 되지? 분명히 들었는데 왜 까먹지? 반복은 했는데 그 반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반복을 했는데 그 반복이 유의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반복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I'm a boy, you're a girl 같은 그러한 센텐스를 외우지 마시고요. 좀 유의미한 상황에서 내가 쓸 법한 표현들을 조금 그러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최대한 유의미한 컨텍스트에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 영어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회화학원에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본다라던가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채팅하는 영어 카톡방 뭐 이런 걸 만들어 본다던가 외국인 사람들이랑 뭐 스카이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드를 보신다면 미드를 보면서 좀 반복해서 본다라던가 그런 것도 유의미한 반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유의미한 반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 영어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자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동화란 무의식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언어의 수준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동화에 이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반복. 그리고 두 번째, 그 반복을 유의미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내 학습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 유의미한 학습 환경, 그리고 유의미한 반복 학습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